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강의는요. 히읗으로 인한 음운 변동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읗으로 인한 음운 변동 같은 경우는요. 댓글에 유기음화와 히읗 탈락, 그러니까 히읗 축약과 히읗 탈락을 비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읗으로 인한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음체계표에서 히읗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히읗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위치, 그러니까 조음 위치,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바로 목청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있는데 목청을 울리지 않고 내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중에서 마찰음에 속하는 게 바로 히읗입니다. 근데 이 목청이란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구강을 그려본다면 여기 목 있잖아요. 여기 목에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히읗 같은 경우는요. 목 안을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소리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읗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자음들보다는 성질이 약합니다. 히읗이 축약되거나 히읗이 탈락되는 것은 다른 자음들에 비해서 음가의 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목청 안에 있는 목구멍이라는 게 고정된 조음 위치가 입술이라던가 치아라든가 입천장이라든가 이렇게 고정된 조음 위치가 정확하게 없어요. 히읗 같은 경우는 고정된 조음 위치가 없는 자음이라는 점, 그리고 모음이 뒤따르게 되면 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히읗 같은 경우는 탈락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히읗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히읗 음운 변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음화라고 합니다. 유기음화. 네, 유기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음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음성이 있을 유자를 씁니다. 그러면 기음성이란 뭐냐면 후두가 긴장되는 느낌이 기음성입니다. 긴장된 를 발음했을 때 후두가 딱 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칠거칠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기음화라고 말하고 이것들은 뭐가 있다? 기음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음성이 어떻게 더해지냐면 원래는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이 있었습니다. 자음체계표 보면 비읍, 디귿, 지읒, 기역 보면 다들 뭐예요? 파열음의 예사소리거나 파찰음의 예사소리입니다. 이 예사소리들한테 예사로 나는 소리들한테 히읗이 붙어서 이 기음의 성격, 그러니까 긴장되는 후두 긴장의 성격을 넣어주는 겁니다. 왜? 히읗은 목구멍에서 거칠거칠하게 나는 소리니까 얘네들하고 합쳐지면 이렇게 브, 트, 츠, 크 이거와 같은 유기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낫, 다, 가 이지만 이것을 연수해서 발음하면 히읗이 뭐를 만나요? 예사소리인 디귿을 만나죠. 그러면 나, 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유기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히읗이 어디에 있나요? 예사소리 앞에 있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 히, 다 같은 경우도요. 연세해서 발음을 하면 조가 되고, 자, 비읍이라는 예사소리가 히읗과 만났죠. 그래서 조, 피, 다와 같이
기음성을 가진 유기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기음화이자 히읗이 4개의 예사소리와 만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음소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듭니다. 이 2개의 자음들이 만나서 하나로 축약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음소의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축약 현상에 속하고, 그리고 이것은 히읗으로 인한 축약이기 때문에 유기음하는 곳 히읗 축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넓히다, 꽂히다, 갚하다, 뜻하다. 이 4단어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넓히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되나요? 넓히다 이렇게 되죠. 아래에 있는 꽂히다 같은 경우는요.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꽂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유기음화가 바로 적용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갚하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겹자음이잖아요. 종성에서는 2가지 이상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어떻게 되나요? 탈락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약한 시옷이 탈락하게 되고, 사실 시옷은 디귿으로 음끝 규칙을 적용받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가 탈락하게 되고 갚하다가 되는데, 여기서 비읍과 히읗이 축약돼서 결국에는 갚하다로 발음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뜻하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서 뜻이라는 종성을 봐주시면 시옷이잖아요.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면 시옷은 디귿으로 교체되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뜻하다로 음끝에 적용을 받아서 디귿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다로 발음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없죠. 그런데 이거 2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넓히다와 꽂히다 같은 경우는 넓히다라는 건 길을 넓히다 하는 것처럼 사동사를 만드는 사동접사이고요. 빗줄기가 내려 꽂히고 있었다처럼 이 꽂히다의 히는 피동사를 만드는 피동접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동접사 또는 피동접사를 보고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읗 축약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바로 축약이 되는 반면, 여기서 하다 같은 경우는 doing 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닌, 비교하자면 자립 형태소가 오면은 겹자음이 탈락하는 이런 현상을 겪거나 음끝 후에 축약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겹자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축약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축약되는 반면 여기 2번 과정을 거치고, 이 꽂히다 같은 경우도 지읒 같은 경우는 원래 디귿으로 음끝 규칙에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그냥 바로 축약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심화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고 예시를 보고 이게 히읗 축약이구나, 유기음하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거는 바로 이 표준 발음법 제12항에 따른 예시들입니다. 히읗 또는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라는 겹받침 뒤에 예사소리,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의 첫 소리와 합쳐져서 키읔, 티읕, 치읓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놓고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히읗이 기역과 축약해서 놓고, 그 다음에 조턴도 마찬가지고 싸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한 단어에서도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요. 세 단어가 각각 띄어쓰기 되어 있지만 중간에 휴지 없이 발음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히읗 축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옷 한 벌 같은 경우는 여기 한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옷의 시옷 같은 경우는 옷이 되고요. 옷 한 벌이 되죠. 그리고 여기 디귿이라는 예사소리와 뒤에 있는 히읗이 만나면 우리는 이것이 축약이 돼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도 이것은 표준 발음에 속한다는 겁니다. 비록 띄어쓰기 되어 있는 단어지만 휴지 없이 발음할 경우 그러면 휴지 있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요. 옷 한 벌이라는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옷 한 벌은 옷 한 벌도 되지만 옷 한 벌이라는 발음 두 가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낮, 한, 때라고 여기 분명 띄어쓰기가 돼 있는 둘 다 자립적인 요소이지만 여기 지읒과 히읗을 휴지 없이 발음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탄, 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도 이것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띄어쓰기라서 발음하면 그 발음도 인정을 하는 건 맞죠. 되죠. 치읓과 히읗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꽃, 탄, 송이라고 발음을 해도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못해요 이것도요. 못, 그 다음에 시옷은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고 히읗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못해요 이런 형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옷, 지읒, 치읓, 티읕 같은 경우에서 이에 준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히읗 탈락 한번 봐볼게요.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히읗 뒤에 뭐가 와줘야 되냐면 모음이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히읗 같은 경우는 항상 어간의 마지막 발음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간 발음의 히읗은 그 뒤에 어미를 만나거나 또는 접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좋으면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그냥 탈락시킵니다. 좋으면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다른 예시 싸이다 같은 경우도요. 이라는 접사가 왔죠. 접사가 와도 똑같이 모음이 오면 탈락됩니다. 그 다음에 겹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겹자음은요. 두 가지 음소가 종성에 온다고 해서 두 가지 다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탈락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약한 히읗이 당연히 탈락이 되고요. 이것은 또 리을이 그대로 연음돼서 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도와 같은 것도 자 히읗이 탈락이 돼서 그대로 뭐가 돼요? 연음이 되죠. 그래서 마나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불편하게 히읗을 붙였을까? 예를 들어 조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는 어미가 왔을 때 모음으로 된 어미가 왔을 때 이 좆이라는 이 원래 형태가 어차피 조화가 되잖아요. 조로 잡아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기저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뒤에 다가 왔을 때 조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요? 조타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이 유기음화라는 히읗 축약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 히읗은 그냥 탈락으로 여기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축약으로 설명이 되면 의문 현상이 합리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음 변동 현상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음들을 합리적으로 발음하기 위한 규칙,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히읗으로 인한 음운 변동 두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